자, 크로샷 해외 물류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URL을 scm.crochat.com으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크로샷 해외 물류 시스템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화면이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 우선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상단 보시면 회원가입 메뉴가 있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일단 가입 여부 조회 부분이 있고, 이미 가입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명하고 이메일을 기입하고 가입된 내역이 없으면 바로 약관 동의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 만약에 가입된 내역이 있으면 가입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다른 정보를 요구하도록 언론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약관에 모두 동의하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가입 정보를 넣으라고 하는 인풋 박스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기본 정보 쪽에서 보면 마스터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마스터 아이디는 이미 회원 가입되어 있는 마스터 중에 한 개 이상의 동일 계정을 사용할 경우, 어떻게 보면 묶음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계정이 별개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최소 한 계정에 묶여서 하위 계정을 만드는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회원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스터 아이디는 일단 스킵하시고 사용하실 아이디를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입력을 하시고 또 엔터를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비밀번호는 영문서 문자 두 가지 메시지처럼 체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게 비밀번호도 넣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 변경이 되어 있죠. 만약에 개인이면 생년을 요청하는 거고, 사업자라고 그러면 사업자 번호 10자리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법인명을 넣어주고, 대표자명은 아까 전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을 때 넣었던 대표자 명이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니까 이쪽은 수정이 따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편번호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세 주소 넣어주시고 영문 법인명, 여기는 한글로 넣었을 때 한글을 입력할 수 없다라고 메시지가 뜨는 것처럼 영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 영문도 마찬가지로 넣어주시고, 지금 여기 좌측에 보면 빨간색으로 아스트릭스 별표 모양이 있는 부분들은 다 필수로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빨간색 별표가 없는 거는 정보를 안 넣으셔도 되니까 비워두셔도 됩니다. 이런 데는. 그리고 이메일도 아까 마찬가지로 회원가입할 때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체크하기 위해서 넣었던 이메일 주소가 자동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건 따로 변경이 안 됩니다. 만약에 변경하려면 다시 첫 단계로 가서 대표자 명과 이메일 주소를 다시 넣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담당자 명도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담당자 연락처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사업장 선택은 지금 선택을 해보면 코리아부터 열 몇 개에 대한 국가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케이스라고 그러면 그냥 디폴트로 코리아로 놔두시면 되고, 업태와 종목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 개시일은 내가 언제부터 거래를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거래할 거다라고 하시면 그냥 디폴트로 오늘 걸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지금 보시면 여기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인 파일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개인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입력하라는 카피본, 사본 이미지 파일을 입력하라고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업자를 했었으니까 사업자 번호에 대한 이미지 아니면 PDF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 완료를 누르시면 여기 회사 법인명이 빠져 있으니까 회사 법인명을 다시 넣고, 아까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을 하고 나니까는 회사 법인명하고 영문 법인명이 초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넣어주시고 가입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은 파일이 1메가 이상이 되니까 지금 업로드가 안 됐네요. 그러면 1메가가 안 넘도록 사업자 등록증 파일이나 아니면 주민등록증 사본 파일이나 1메가가 안 넘는 파일로 다시 선택을 해서 가입 완료를 여기 지금 보니까 이미지 파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GIF, PNG, PDF. 아마 이게 지금 이거는 PDF 파일이 아닌데 제가 임의로 이 PDF 파일로 만들었던 것 같고요. 뭐가 있을까요? 다음에 이걸 넣어줄까요? 네, 그러면 회원가입을 축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회원 승인 후 메일을 보내드리겠다는 이런 언론박스가 뜹니다. 그리고 승인 시간은 영업일 기준 24시간부터 28시간 이내로 메시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우선 가입은 됐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입력했었던 아이디 0001 그쵸? 그리고 패스워드를 넣고 확인을 누르시면 아직 관리자 승인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리자 승인 진행 중이라는 언론 메시지가 뜨고, 아까 회원가입을 했을 때 나왔던 동일한 메시지인 영업일 기준 24시간에서 28시간 이내 승인될 예정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리자가 승인을 하는 경우 승인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승인 처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그인을 누르시면 이제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로그인하고 나서 지금 메뉴가 상단에 보면 회원관리 부분, 주문등록, 출장 출력, 배송관리, 배송조회 이렇게 지금 메뉴가 형성되어 있고요. 우선 첫 번째 회원관리 쪽을 보면 이미 제가 등록했던 나의 정보를 목록에서 클릭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들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 등록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회원 등록을 하게 되면 마스터라는 회원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회원 등록할 때 마스터 아이디 등록이라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판매자 마스터 회원이고 이 계정 하위로 판매자 회원을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기 밑에 또 판매자 회원으로 회원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회원 가입할 때 그 마스터 아이디에 이제 이 아이디를 검색했을 때 나오겠죠. 그러면 나는 이 테스트 아이디 0001에 대한 하위 판매자로 회원을 등록을 하겠다라고 해서 회원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 정보 조회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주문 등록 쪽을 가서 보면 주문 등록은 일반적인 이제 회원들, 뭐 셀러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셀러들이 일반 오픈마켓이나 아니면 뭐 독립몰이나 실제 해외 쪽으로 물류를 보내기 위한 상품 정보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사업장 발송지는 아까 내가 지금 사업자가 어디 있는지 회원가입할 때 사업장을 선택한 그 사업장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 코리아가 되겠죠. 차수라는 거는 금일 기준, 내가 금일 기준에 주문 등록을 몇 번을 했는지에 대한 차수가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주문 등록을 3번을 했다라고 하면 1번, 2번, 3번에 대한 차수가 발생을 하는 거고 오늘 하루만 한 개만 파일을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차수는 하나만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1을 선택했을 때 보면 선택하신 차수에 대한 주문 정보가 없다. 즉 아직 주문 정보를 등록을 안 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우측에서 가서 보면 HS 코드라는 거는 편리를 위해서 지금 링크를 걸어놓은 상태라서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HS 코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버튼을 눌러서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로드 양식은 지금 크게 보면 크로샷, 큐템, 쇼피, DHL 전용, 세덱이 이렇게 보이는데 일반 셀러들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크로샷, 즉 크로샷의 기본 양식을 다운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물류를 보내기 위한 상품 정보, 수화인 정보 이런 것들을 기입하는 양식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양식은 크로샷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파일은 엑셀 파일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이는 엑셀 파일 샘플이 없잖아요. 그러면 밑에 보면 크로샷 샘플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서 지금 크로샷 엑셀 양식 다운로드가 있고 DHL 전용 엑셀 양식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로샷으로 보낼 때는 크로샷 엑셀 양식 다운로드를 선택하시면 되고 혹시 DHL로 나는 꼭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DHL 선택하고 DHL 양식을 다운받아서 필요한 정보들을 등록 후에 파일 업로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크로샷 쪽 엑셀 양식을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면 크게 보면 판매자 아이디, 판매자 쇼핑몰 쇼핑몰은 기본적으로 지금 크로샷, 큐텐, 쇼피냐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현재 크로샷이라고 우리는 보내고 있기 때문에 크로샷인 경우는 아더를 그대로 선택 디폴트로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판매자 아이디는 제 계정은 0001이겠죠. 그리고 주문번호. 오픈마켓에서 내가 상품을 실제 사람이 습을 못 버리나? 올려서 판매가 됐을 때 그 상품에 대한 오픈마켓에 대한 뭐 주문번호 나오겠죠. 아니면 독립물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어떤 판별할 수 있는 꼭 주문번호가 아니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주문번호라는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주문정보를 넣어주시면 되고 장바구니 번호도 마찬가지. 그리고 배송방식은 지금 선택을 해서 보면 크게 보면 사과와 야마토 이것은 일본향으로 보내는 거고 EMS가 있고 EMS 프리미엄, K패켓, 포스탈 노멀 프리미엄
그리고 other set 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프로샷 SCM 해외 물류 시스템을 사용할 때 아마 담당자께서 어떤 타입으로 보내시면 됩니다라고 아마 얘기를 노티스를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더로 디폴트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코드도 상품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고 상품명도 상품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명 재질도 지금 일본향 같은 경우는 필수로 재질과 브랜드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일본향이라는 건 아까 여기서 배송 방식에서 봤듯이 내가 배송 방식을 사과와 야마토로 선택을 했을 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정보입니다. 만약에 그 사과하고 야마토가 아닌 경우에는 비워두셔도 됩니다. 근데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량을 적어주시고, 만약에 상품에 옵션 정보가 있다라면 옵션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송화인명을 기입하는欄이 있는데 펼쳐보시면 이 플러스를 펼쳐보시면 송화인 쪽, 보내는 사람 쪽의 정보를 기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필수는 아니고, 만약에 이 정보를 비워두게 되면 처음에 내가 회원가입을 했을 때 그 기본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게 싫다, 나는 송화인명을 따로 적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필수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화인명도 넣어주시고, 받는 사람 쪽, 그리고 수입명, 수치입명, 수익통관령, 이것도 일본향인 경우 필수 입력이라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취인 전화번호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해외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국가번호가 있다라고 하면 국가번호를, 싱가포르 경우에는 국가번호가 U5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휴대폰 번호가 있다라고 하면 휴대폰 번호를 넣어주시고, 아니면 필수는 아니니까 그냥 비워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수취인 주소, 그렇죠? 다 필수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 색깔 칠해져 있는 것들은 다 필수 입력입니다. 수취인 우편번호, 그리고 수취인 국가가 어디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전화번호를 싱가포르로 적었으니까 저는 싱가포르로 하겠습니다. SG. 수취인 국가를 넣을 때는 국가 코드 2자리 코드를 넣어주시면 가장 좋고요. 안 그러면 영문 풀네임으로 넣어주셔야 되는데, 아마 수취인 해외 물류 배송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교착국가 쪽에 국가 코드 번호는 다 알고 계시리라 보고, 지금 싱가포르는 SG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도 USD냐 KRW냐 아니면 싱가포르 경우에는 SGT냐, 이 세 자리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고, 상품명, 구매자 전체 결제금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원화를 가급적이면 환산을 해서 달러로, 싱가포르 달러면 싱가포르 달러, USD 달러면 USD 달러로 변환해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원화를 넣었을 경우에는 그냥 원화 표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통화에 맞는 결제 금액을 환산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파일을 기재한 파일을 저장을 하고, 자,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방금 작성했던 그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 올리기를 하면, 만약에 에러가 생기면 여기에 에러 메시지들이 나올 거고, 만약에 지금처럼 에러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기재했던 정보들이 이 셀 항목에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없는 상태에서
업로드가 됐으면 마지막 단계로 저장 송장 번호 생성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실제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 정보를 크로샷 SCM 시스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로드가 끝나면 배송관리라는 메뉴에서 배송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제가 등록했던 상품 정보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거기에 지금 SCM에서 부여하는 송장 번호가 지금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문 등록이 끝나고 나면 아까 이 차수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지금처럼 한 번 등록을 했기 때문에 1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아까 등록을 했던 뭐 1개 이상 등록을 했으면 그 1개 이상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지금은 1개만 등록을 했으니까 지금 등록했던 정보가 출력이 되고, 옆에 삭제 버튼을 통해서 제가 만약에 잘못 올렸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올렸던 그 상품에 대한 것들을 전체 다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2를 눌렀을 때는 2에 대한 차수가 없다고 지금 메시지가 뜨고요. 한 번밖에 안 올렸으니까. 다시 1로 가면 나오고 삭제 버튼 클릭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주문 등록 메뉴가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송장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주문 등록을 해서 상품을 이제 크로샷으로 보내야 되는데, 크로샷으로 보내려고 하면 그 상품에 어떤 바코딩 아니면 넘버링이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 그런 넘버링을 패킹 리스트라고 하죠. 패킹 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는 화면, 아니면 실제 송장을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송장 출력 메뉴가 될 거고, 이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씩 드리면 타업장 발송지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아까 코리아라고 했으니까 코리아로 놔도 되고, 아니면 디폴트로 그냥 올로 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업로드 날짜 기준으로 오늘 업로드 했으니까 업로드 날짜는 오늘이 되겠죠. 그리고 픽업, 이거를 내가 언제 패킹해서 크로샷으로 보내고, 그 크로샷에서 이 상품을 언제 내보낼지, 픽업을 언제 잡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 픽업 날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일단 업로드 기준으로 오늘 날짜를 검색을 해보고, 여기는 지금 그냥 키워드 검색이니까 맞는 정보를 넣어서 검색할 수가 있는 거고, 배송 국가는 이것도 전체로 놔두면 내가 금을 등록했던, 아니면 뭐 이전에 등록을 했던 데이터들을 그냥 다 뽑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어떤 특정한 국가에 대한 것만 나는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면 국가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업로드 차수도 아까 그 주문 등록에서 봤듯이 그 차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첫 번째 차수에 대한 거를 검색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올로 놔두면 실제 이 기준에 따라서 내가 기재했던 검색 기준에 따라서 검색이 될 겁니다. 서비스 타입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전에 제가 등록할 때 아더로 등록했으니까 얘네를 디폴트는 전체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간편하게 날짜 검색을 해서 검색하시면 되고, 만약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색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검색 키워드를 좀 더 다양화해서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검색 키워드를 맞춰 놓고 송장 조회를, 나머지 지금 여기 옆에 회색 버튼으로 처리된 이 버튼들은 아직 조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히든 처리가 된 거고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송장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팝업이 뜨고, 똑같이 지금 검색 키워드가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검색했던 지금 목록이 출력이 됐죠. 그래서 얘를 적용을 누르게 되면 아까 히든 처리됐던 이런 지금 버튼들이 다 활성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품을 패킹을 해서 실제 크로샷에 보내기 위해서는 공유되는, 서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넘버링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품에 뭐 패킹 리스트를 붙여도 되고 아니면 송장을 출력해서 송장을 붙여서 프로샷을 보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송장 출력 A4라는 거는 실제 라벨 프린터가 없을 때 그냥 A4 그냥 일반 프린터라고 할 때 A4로 출력할 수 있는 송장 출력 기능이고요. 송장 출력 라벨이라고 하는 거는 라벨 프린터가 있을 때 출력할 수 있는 그 라벨의 규격 사이즈에 맞게 출력이 되는 송장 기능입니다. 출력 기능인데 패킹 리스트 엑셀이라고 하는 거는 엑셀로 다운받아서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보내고 싶어 라고 하는 메타데이터죠. 스니펫 같은 메타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패킹 리스트. 일반적인 셀러들은 보통 패킹 리스트를 출력을 해서 많이 그 상품에 부착해서 저희 크로샷 쪽으로 많이 SCM 쪽으로 많이 보내주는데 지금 보면 아까 송장하고는 틀리게 간단한 정보들만 들어가 있고 바코드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상품 등록했을 때 크로샷에서 부여하는 SCM에서 부여하는 바코드가 형성되어 있고 이거를 출력을 해서 A4로 출력이 된 거고 A4로 출력을 해서 이 부분들을 각각 상품에 맞는 상품을 찾아서 이 패킹 리스트를 부착해서 코린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킹 리스트 4 곱하기 6은 이거 이제 라벨 규격에 맞게 또 패킹 리스트를 다양화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맞는 송장 아니면 패킹 리스트를 출력을 해서 상품에 부착시킨 후 포인트 쪽으로 상품을 발송시켜 주시면 해외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배송관리 쪽으로 가서 보면 아까 그 주문 등록에서 등록했던 정보를 여기서 조회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좀 키워드가 기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간도 업로드 일자, 픽업 일자, 출고 날짜를 설정을 해서 검색할 수가 있고요. 검색 단어도 어떤 레퍼런스 번호로 검색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클릭해서 보면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타입을 선택을 해서 검색할 수가 있고 배송 국가 쪽도 출발 국가와 도착 국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픽업 입고 부분이라는 것은 아직 배송 상품을 클런트 쪽으로 보냈는데 아직 발송이 안 된 것들만 추려서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이제 판매자 아이디로 검색할 수가 있고요. 또 출력 기준은 장바구니 및 속장 단위 기준이냐, 즉 주문번호 일반 오픈마켓에도 마찬가지로 장바구니 하나에 A부터 한 개 이상의 상품들을 한 번에 묶음 발송 처리하는 것처럼 실제 그 상품이 한 5개라고 한다 그러면 그 5개의 상품이 하나의 장바구니 번호로 형성되겠죠. 그런 묶음 배송 처리를 위한 번호인 거죠. 그 번호가 실제 장바구니 번호나 아니면 지금 크루샷 시스템, SC 시스템에서 보면 송장 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장 번호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주문 상품 단위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 장바구니에 주문 번호가 한 개 이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문 번호 만약에 지금 등록할 때도 아까 전에 이 엑셀 파일에서 보자면 이 엑셀 파일에서 보자면 아까 전에 이 장바구니 이 송장 단위 검색은 이 장바구니 번호 검색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제가 이 상품이 지금 아까는 하나만 등록을 했지만 사실은 장바구니 번호는 동일한데 주문 번호가
다를 수도 있죠.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수장 번호는 SCM에서 송장 번호는 하나만 생기지만 그 안에는 3개의 주문 번호가 매핑돼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겠죠. 그게 지금 주문 상품 단위 검색이 하게 되면 이 3개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송장 단위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장바구니 번호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한 개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주문 상품 단위 수출 신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이 엑셀에서 양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끔 부가 기능을 넣어놓은 부분이라서 만약에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키워드 검색을 다 놓고 J를 누르게 되면 아까 등록했던 이 주문 정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관리자가 지금은 여기서 보면 셀러 쪽에서 주문 등록을 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나간 거야 라고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실은 픽업 날짜라는 게 이제 실제 포인트 쪽에서 픽업을 해서 내보내는 기준 날짜인 거라서 만약에 픽업 날짜로 조회를 했을 때 안 나온다라고 하면 아직 발송이 안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픽업 날짜로 조회가 된다라고 해서 그 주문건들은 발송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배깅 번호가 있는지, 이 배깅 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픽업 일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이게 실제 이제 나갈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아직 나가기 전인지, 그리고 여기 배송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쉬핑 스케줄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준비 전 단계인 거죠. 그래서 크게 이게 나간 상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깅 번호만 보면 이게 이미 나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배깅 번호가 없는데 없다 라고 하면 아직 나가기 전 단계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배송 상태가 쉬핑 스케줄이냐 아니면 시프먼트 픽업이냐 라고 보고 그 배송 상태 값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가기 전에 전 단계인 아무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준비 중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관리자가 상품이 코리팀 도착하고 코리티 측에서 상품을 받는다라고 하면 받고 픽업을 잡는다라고 하면 관리자가 상품을 받고 만약에 이제 나갈 준비가 됐다라고 해서 픽업 처리가 완료가 되면 픽업 처리가 완료가 되고 이 상품을 실제로 배깅 처리까지 끝났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배깅 정보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배깅 날짜가 9월 25일이니까 25일날 상품이 나가는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픽업 날짜를 검색을 했을 때 안 나왔던 이 데이터가 나오겠죠. 주문 배송 조회는 이렇게 내가 주문 등록을 했을 때 주문이 잘 등록됐는지와
실제 이 주문이 잘 해외로 배송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설정 번호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중에 배송 조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품이 등록은 언제 됐고 지금 픽업 그러니까는 포인트에서 이제 배송 나갈 바로 전 단계까지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트래킹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되겠죠. 이 번호를 클릭해서 확인하는 거는 이제 사용자 편리성을 위해서 링크를 걸어놓은 거고요. 실제 우측 메뉴에서 보면 배송조회라는 메뉴가 있어서 여기다가 아까처럼 통장번호를 넣고 검색을 하게 되면 똑같이 트래킹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송 상태 업로드라는 거는 혹시나 내가 등록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잠깐 딜레이를 시켜야 된다던가 뭐 이런 좀 급한 경우에 배송 상태를 제가 셀러가 업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보면 통장 번호를 넣고 그죠? 뭐 메모가 있으면 메모를 넣고 체크포인트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실제 셀렉트 박스를 클릭해 보면 이 네 가지에 한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 잠깐 펜딩을 할 수 있고 릴리즈 펜딩을 이 네 가지 선에서 내가 배송 상태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SCM에 대한 설명이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